직원 300명이 미국에서 집단 구금되고 25% 관세 폭탄까지 맞은 현대차. 보통 회사라면 미국 시장 철수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를 선언했고 조지아 공장에서는 현지인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배짱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현대차가 투자 늘린다는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배경과 계산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뉴욕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현대차가 해외에서 CEO 인베스터데이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무대를 미국 뉴욕으로 정한 건 우연이 아니겠죠. 미국은 현대차의 최대 시장이자 앞으로 전기차와 SUV 성장의 핵심 무대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의 입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고율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미가 15% 인하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막히면서 아직도 2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반면 일본 차는 이미 15%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일본 차가 더 저렴하게 느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에서 대대적인 발표를 한 건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철수와 확장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둘째, 현대차가 꺼내든 해법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은 성공하는 시장에서 반드시 현지화한다는 것. 이는 정치적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 전략이다. 실제 실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생산 능력을 기존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했고, 현재 약 40% 수준인 현지 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파는 차는 미국에서 만든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특히 제네시스 모델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 프리미엄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현지 브랜드처럼 느껴지게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셋째,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현대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됐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근로자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라 첨단 배터리 생산 기술의 최종 보정과 테스트 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전체가 몇 달씩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전원 석방됐지만 이 사건은 현대차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적 행정적 리스크까지 계산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무뇨스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글로벌 인력 파견 절차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현대차는 위기를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지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인 공개 채용을 대규모로 시작한 겁니다. 특히 군 복무자와 재향군인을 우대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죠. 이건 단순히 인력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미 현지 언론에서도 구금 사태 이후 첫 미국인 공개 채용이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출신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현대차를 옹호하는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장 간부 96%가 현지 출신이고 직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건 일종의 이미지 회복 작전이자 동시에 장기적 신뢰 확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적 전망 조정도 눈에 띕니다. 현대차는 올해 매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3에서 4%에서 5에서 6%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7에서 8%에서 6에서 7%로 낮췄죠. 무뇨스 사장은 25% 관세를 전제로 한 수치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15%로 낮아졌다면 기존 목표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대차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차급 트림 옵션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스마트하게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여섯째, 미국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는 중국을 여전히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진했지만 아직 아이오닉 전기차조차 본격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 웨이모와 협업해 로보택시 시장에도 본격 뛰어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를 웨이모에 대규모 공급한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빅플레이어들과 맞붙겠다는 선언입니다. 일곱째, 현대차가 앞으로 5년간 투자할 금액은 무려 77조 3천억 원입니다.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에 집중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555만 대, 그중 60%를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전기 픽업과 대형 SU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이오닉 기반 대형 SUV와 픽업 라인업으로 테슬라, 포드, GM과 정면 승부를 벌일 계획입니다. 즉,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별로 맞춤 전략을 세워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현대차는 이번 뉴욕 인베스터데이와 조지아 채용 발표를 통해 우린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5% 관세, 구금 사태 같은 악재가 겹쳤지만 오히려 현지 생산과 투자 확대, 미국인 고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삼아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의 이번 행보 정말 똑똑한 계산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모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